디멘전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만에 미국 증시가 조금 급등, 반등이 나와줬는데 경제 지표가 하루하루 바뀌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미국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소비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미국 경제 소비 둔화가 나오고 있다고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결국은 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초기 네. 이것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와서 모든 것이 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해지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요즘 보면 일희일비입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맞아요. 건 미국 시장은 적어도 이번 주에는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못 미쳐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결국은 소비가 둔화되는 것, 결국 이것이 미국의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더 심해지면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의 소비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여행이나 레저 엄청 보복 소비가 강했던 대표적인 분야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확실히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이게 경기 소비재들, 우리 재량 소비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에서 경고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 이번 주, 지난주 통해서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우리가 저희 M자로 좀 주가가 흐르고 있다는 맥도날드, 플럭트 갬블, 대표적인 P&G라고도 한 이런 회사 소비재 대기업들의 매출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젠가 그저께는 이제 디즈니에서 원래 디즈니의 놀이동산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근데 거기에서 워낙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못 쓰고 또 수출입도 줄고 또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디즈니가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힐튼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여기도 지금 예약이 줄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으로 항공사들, 대표로 미국에서는 여행 다니려면 자동차 아니면 이제 비행기인데 비행기 지금 이게 다 안 팔려서 지금 공석이 많아져 갖고 이게 이제 가격을 낮추고 있겠다. 이제 이런 어나운스도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돈이 뿌려졌고 이것이 초과저축으로 쌓였다가 이것이 이제 다 고갈되고 난 다음에 이게 미국 이제 가게들이 확실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손이 둔화 혹시라도 이게 좀 더 심해진 침체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거기 안에서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렇게까지 두들겨 맞아야 될까 싶긴 했는데 네. 이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기업들 디즈니 이런 에어비앤비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재량 소비재 또는 경기 소비자로 표현하는데 네. 이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 한테는 보통 상을 줘야 되잖아요. 못 나왔으면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쵸. 잘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 실적 발표 후에 하루 동안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봤을 때 저기 보시면 2분기 실적 중에 경기 소비재, 재량 소비재 쪽이 가장 낮은 정말로 짠 박한 그러한 호실적에 대한 상을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지금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왠지 당신네들은 좀 미심쩍어 하는 투자자들의 그러한 우려가 그러한 박한 그래서 호실적에 대한 박한 수익률로 응답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소비재가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했다. 기간으로 봐도 지난 한 달간 보면 기술주의 변동성이 심했지만 이런 경기 소비재도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P 500이 출렁이었지만 대략 한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1등 주범은 역시 기술주죠. 예. 마이너스 한 15, 16% 하락을 했는데 두 번째가 이 경기 소비재입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요. 두 번째 그 테이블 열어보시면 거의 버금 꼴찌였는데 예. 그 소위 수익률을 이렇게 끌어내린 경기 소비재 내에서 수익률을 끌어내린 종목들의 최하위 10위가 지금 여기 올라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이름들이 다 열거돼 있어요. 에어비앤비, 포드, 테슬라, 룰루레몬 잘 아실 거고 아마존 카니발,
울타 뷰티 이건 좀 처음 들어보신 건데 베스앤 바디웍스 뭐 기타 등등 결론적으로는 지금 특정 분야가 아니라 여행 레저 자동차 패션 잡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본다면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확실하게 미국의 경기가 향후 많이 좀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 소비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저 주가에 녹아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 그리고 수익률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대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연체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에서 이게 중소득층으로 올라가는 거냐는 걱정이 나는 건데 이게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네.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들의 대출, 그런 성향, 추세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하는데요. 네. 그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1분기에도 올라왔는데 2분기에 더 올라왔어요. 저게 뭐냐면 통상 연체는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이제 30일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도 못 갚으면. 그런데 이것이 지나서 90일 연체, 이거 보통 장기 연체라고 하는데 저 영어로 보면 시리어스 딜링컨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소위 소비자 대출의 대상들이 지금 너나 가릴 거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수준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직후인 2010년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확실히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제는 돈을 갚을 여력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 물론 잘 사는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늘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저소득층을 넘어서 저속도로 가다 보면 중소득층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 예의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아직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을 좀 챙겨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도 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수요, 체력에 대한 가늠자 수출 데이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이번 주에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미국의 소비 영향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견제도 있고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은 뭐 뭐니 해도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세계는 그걸 소비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7월 원래 이 지금 계속 사실은 리스타킹 내지는 좀 그 운임 세계 네. 해운 운임이 중동발 불안 때문에 미리 당기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지금 원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둬서 이 여름 정도는 피크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상 밖으로 중국의 7월 수출이 예상보다 좀 많이 부진했다. 7%면 적어 보이진 않지만 원래 예상은 9.5%였는데 7% 나왔고요. 전원이 8.6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면 수출이 많이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비해서 또 7월 수입은 오히려 좀 예상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7.2% 증가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무역 흑자가 전월에는 거의 1000억 달러에 가까웠던 것이 이번엔 850억 달러도 못 미치면서 전월 대비 무역 수지가 한 15% 이상 감소하면서 중국 입장 또는 전 세계적인 수요 입장에서 빨간불이 좀 켜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큰 역할을 해주는 중국인데 이 부분이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경고등이 켜질 것 같습니다. 7월 들어서 중국 수출이 갑자기 예상을 밑돈 이후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을까요? 예, 일단은 그 안에 두고 보면은 일본, 영국, 러시아, 호주 이쪽의 수출이 전월 대비 확실하게 급감을 했다. 좀 줄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결국은 이 모든 걸 합쳐 보면은 전 세계 수요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서 걱정했던 미국의 소비, 전 세계 소비의 중심은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조금씩 줄어든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중국의 수출 전망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다 지금 닫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소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 수출에 의존을 다 하고 있는데 수출 전망이 이렇게 상당히 좀 어두워지고 있다면 확실히 지금 7월이면은 하반기의 첫 달, 시작 달인데 시작 달부터 이 확실히 경고등 노란색 불이 켜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GDP 대비 한 70%의 규모의 중국이 글로벌 수요의 한 축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수출만 하면서 성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고 우려도 좀 심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의 소비 침체, 또 사실 그것의 근본에는 최근 한 3년간의 부동산 침체, 결국 이것이 중국의 그 큰 경제 규모를 더 높은 성장을 못 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제 이유인데 지난 6개월 동안 그나마 근근히 잘 버텼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수출 7%, 8%대의 높은 그러한 저규모에서 수출이 성장을 하면서 그 두 번째 차트 아까 열어봐 주신 거에 보면 올해 들어와서 지금 5% 지금 상반기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 전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그 노란색 부분이 이제 중국의 순수출의 기여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체 5% 내에 0.7%가 순수출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물론 컸죠. 그때는 거의 2% 가까이 됐었는데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소비가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기여가 상당히 크다는 상당히 효자 부분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앞서 봤던 미국발이든 나머지 전 세계발이든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반기에 중국이 과연 저 5%를 달성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 성장 이게 이제 전 세계 넘버 2 경제 규모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 모든 시장이 또 투자 시장의 부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경계심을 상당히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중국 시장을 유념해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조치를 낼 것 같은데 하반기에 내수 살리기에 엄청난 노력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소위 시장 전문가, 경제 전문가, 중국 내부, 중국 외부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엇나가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시진핑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이럴 필요는 있지만 소통이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전에는 귀를 열고 리커창 때나 이런 때는 많이 외부의 전문가, 특히 이제 서구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분들이 아예 이번에 보면 올해 들어서는 기조연설도 못하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냥 우리 말을 들어. 그리고 우리가 맞는 거야. 이런 식의 방향성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한테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수출로 당신들이 살 게 아니라 내수를 살려야 된다. 그 기반에는 부동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 지금은 그 아낄 때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중국의 재정 지출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3기 때 내놓고 있는 게 검소한 삶. 이걸 계속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소위 분수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뜻 맞기도 하겠지만 경제학 원론에도 있지만 전략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돈을 좀 써야 될 텐데 지금 쓰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중국이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소한 삶,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이제 성장률에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중국 경제 하반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중국은 검소한 삶을 강조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또 하나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도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저축을 하고 있는데 자꾸 검소하라고 하면은 돈을 쓰지 않고 전기가 안 돌아갈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잘못되고 맞아요.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국은 이것이 하반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미국의 소비가 둔화될 거고 네. 이것이 중국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신흥국들한테 영향을 줄 거고 그러면 지금 중국의 수출이 신흥국으로 많이 지금 다변화돼 있는데 결국은 하반기에 중국도 이걸 피해가지 못할 거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소비 둔화가 중국의 수출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다 보니까 또 그 결과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귀를 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벤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